토트넘, 손흥민에게 이래도 되나? 고작 2년 400억이라니. 활약 플러스 가치 비해 아쉽다. 손흥민의 활약을 고려하면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에게 새롭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 조건이 아쉬운 게 사실이다. 연봉 200억. 물론 손흥민의 나이가 32세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간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아쉽게 느껴지는 조건이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제안하는 대신 우선 손흥민의 기존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다.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2025년 6월에 끝나는데 토트넘이 이 옵션을 발동할 경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2026에서 27시즌까지 뛸 수 있다. 새롭게 계약을 맺어도 계약 기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에버턴의 회장직을 역임했던 키스 와이네스는 최근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의 팟캐스트를 통해 손흥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2년 계약을 제시할 거라고 예상했다. 토트넘이 팀의 레전드인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제시하는 대신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고 한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간 레전드들을 홀대했던 것처럼 손흥민에게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택으로 비춰진다. 손흥민의 나이가 32세라는 점을 생각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기량이 순식간에 꺾이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재계약을 맺었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장기 재계약도 사실상 무리다. 손흥민의 나이가 20대라면 가능하겠지만 32세가 된 선수에게 장기 재계약을 제안하는 팀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세계 최고의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도 같은 프리미어리그, PL, 팀인 첼시도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다. 레알은 과거 세르히오 라모스와 루카 모드리치 등 팀의 레전드들에게 1년 단기 계약만 제시했다. 첼시도 과거 존 테리나 프랭크 램파드는 물론 최근까지도 베테랑 수비수 티아고 실바에게는 1년 계약만 제안했다. 대신 연봉은 오를 전망이다. 스포츠 경제 웹사이트 캐폴러지에 따르면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은 988만 파운드, 약 177억 다. 주급으로 따지면 19만 파운드, 약 3억 3,200만 원. 약간의 주급 인상이 된다면 손흥민의 연봉은 200억을 돌파할 수 있다. 다른 PL 상위권 팀들의 주장들이 받는 연봉과 얼추 비슷해지는 셈이다. 첼시 주장 리스 제임스는 1,300만 파운드, 약 227억. 아스널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캡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1,248만 파운드, 약 218억을 받는다. 손흥민의 연봉이 인상될 경우 리버풀의 주장 버질 판데이크 114만 파운드, 약 200억와 비슷한 연봉을 수령할 전망이다. 계약 기간도 짧을게 유력한데 금전적인 조건마저 썩 좋다고 보기 힘들다. 물론 토트넘이 타이트한 주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단인 데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팀의 재정적인 면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구단주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으나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손흥민은 지난 9년간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파트너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이자 주장으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이끌었다. 경기장에서는 수준급 경기력으로, 밖에서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토트넘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진출에 기여했다. PL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손흥민처럼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많지 않다. 손흥민은 그간 토트넘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3시즌 연속 10골 마이너스 10도움 기록도 달성했다.
입단 시즌을 제외하고 가장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2022에서 23시즌 기록도 10골 6도움이었고 당장 직전 시즌에도 17골 10도움을 올리면서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30대 선수의 경기력이 순식간에 꺾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손흥민이 일관적인 선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몇 시즌은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할 만하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옵션 발동으로 연장시킨 계약 기간을 모두 지키고 단기 계약을 제시할 생각이더라도 손흥민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재야 난 맨유 간다. 진짜 민엔 떠난다. 히어 위고 인정. 이적 의지 흔들림 없네. 마티아스 더 리우트 24 바이에른 미넨 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행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스승 에릭 텐 하흐 55 감독과 제외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보다 더 매력적인 듯하다.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3일 한국 시간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더 리우트는 맨유행의 청신호를 켰다 라며 그의 에이전트 피멘타는 선수의 우선순위인 맨유와 협상을 하고 있다. 개인 조건은 문제가 없다 라고 밝혔다. 로마노는 이적이 확실시됐을 때 히어 위고 문구를 남기는 기자로 잘 알려진 유럽 소식통이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같은 날 더 리우트는 맨유 이적을 열망하고 있다 라며 아약스에서 더 리우트를 지도한 텐 하흐 감독은 그와 재회를 원한다 라고 알렸다. 맨유는 2023에서 2024 시즌 부주장이자 핵심 센터백 라파엘 바란 30일을 자유계약 선수 FA로 풀어줬다. 영국 현지에서는 맨유는 정상급 오른발 센터백을 원한다 라고 알린 바 있다.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22 에버튼가 최우선 영입 목표로 알려졌지만 에버튼이 높은 이적료를 고수하고 있어 한 발 뺀 상황이다. 오히려 더 리우트의 이적료가 합리적이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더 리우트의 몸값은 5천만 유로 약 746억 원 수준이다. 에버튼은 브랜스웨이트 이적료로 7천만 파운드 약 123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텐 하흐 감독은 세 번째 시즌에 앞서 대대적인 선수단 보강을 원하고 있다. 이미 아약스 시절에 함께한 안토니 24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25를 영입한 바 있지만 모두 실패에 가까웠다. 더 리우트는 이탈리아 세리에 A와 독일 분데스리가 등 빅리그에서 검증받은 확실한 자원이다. 텐 하흐 감독은 아약스 지도 당시 더 리우트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우승 챔피언스리그 4강을 함께했다. 지난 시즌에도 더 리우트는 미넨에서 주전 수비수로 기용됐다. 비록 부상으로 전반기를 절반 이상 날렸지만 30경기에 출전하며 뛰어난 수비력과 축구 지능을 뽐냈다. 김민재 28는 시즌 초반 승승장구하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토마스 투헬 51 전 미넨 감독은 더 리우트와 에릭 다이어 30일을 주전으로 기용했다. 미넨 핵심으로 인정받던 더 리우트는 돌연 맨유행에 가까워졌다.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더 리우트는 맨유 이적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더 리우트는 맨유 이적 후 꿈에 그리던 유니폼 번호를 얻을 수 있다 라며 맨유는 미넨 센터백 더 리우트와 계약할 것이라는 전망에 휩싸여 있다. 바란이 떠난 중앙 수비진에 더 리우트를 추가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게다가 더 리우트는 유럽 최고의 클럽 대항전도 포기할 각오를 했다. 프랑스 매체 PSG 토크는 더 리우트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해도 맨유에 합류할 수 있다. 미넨도 더 리우트 매각에 열려있다. 더 리우트의 이적은 맨유 손에 달린 셈이다 라고 전했다. 맨유는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위에 그쳤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에서 우승을 차지해 2024에서 2025 시즌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로 향한다. 3. 빅리그 이적 아니었나? 황인범 돌연 그리스 무대 복귀설
수익성 있는 제안이 즈베즈다에 도착.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좋은 컨디션을 자랑한 황인범의 그리스 무대 복귀설이 등장했다. 세르비아, 노고마니아는 1일 한국 시간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와 세르비아 슈퍼리그 경기에서 황인범이 주목받았다. AEK 아테네의 수익성 있는 제안이 즈베즈다에 도착했다 라고 보도했다. 황인범은 지난 여름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를 떠나 즈베즈다로 이적했다. 첫 시즌이었지만 곧바로 팀의 핵심 선수로 올라섰다. 올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6골 7도움을 만들었다. 꿈에 그리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무대를 경험하기도 했다. 황인범은 조별리그 6경기에 출전하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골 1도움을 터뜨렸다. 팀 성적도 좋았다. 비록 UCL 예선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했으나 수페르리가와 세르비아컵에서 정상에 올랐다. 특히 세르비아컵 결승전에선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우승에 크게 공헌했다. 황인범이 뛰기에 세르비아는 너무 좁았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황인범은 올 시즌 리그에서 평균 패스 성공률 88%, 경기당 키패스 2.3회, 결정적 기회 창출 11회 등을 기록하며 중원을 지배했다. 시즌 종료 후엔 실력을 인정받아 리그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리그 내 각 팀 주장과 감독이 선택한 2023에서 24시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황인범의 거취에 관심이 쏠란다. 세르비아, 디렉트노는 즈베즈다가 올여름 황인범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유럽 정상급 구단들이 줄을 서고 있다. 황인범은 700만 유로, 약 104억 원에 이적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럽 5대 리그 팀들이 황인범에게 관심이 많다. 디렉트노는 황인범의 행선지는 불분명하지만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볼로냐, 크리스탈 팰리스, 울버햄튼 원더러스, AS 모나코 등의 레이더망에 잡혔다. 라고 전했다. 그런데 빅리그 소속팀이 아닌 그리스 AEK 아테네가 황인범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고마니아에 따르면 AEK 아테네는 지난 시즌 황인범의 경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미 즈베즈다에 영입 제안을 보냈다. 매체는 황인범의 계약서엔 일부 구단이 550만 유로, 약 82억 원의 그를 영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스 리그가 엘리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황인범의 이적료는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물론 황인범이 이적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즈베즈다가 다음 시즌 UCL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반면에 AEK 아테네는 다음 시즌 우에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선다. 만약 이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비교적 좁은 무대에서 뛰어야 한다.